저는 인사를 좀 격하게 한번 드리고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당신의 이야기로 놀아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노는 극단은 이런 동작을 하면서 이런 말을 외치면서 이 극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이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당신이라는 말도 또 이야기라는 말도 놀아준다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다 들어있는 이 문장을 거꾸로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거꾸로 놀아드립니다. 이야기로 당신의 이 순서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즐거운 상태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놀아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은 좀 놀아보셨나요? 사연을 보니까 많이 즐거운 순간들이 많은 거 보니 잘 노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논다라고 하면 특히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요. 좀 타락한 것으로 보고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의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고 그 즐거움을 또 허락하셨잖아요. 그 허락하신 즐거움 안에서 우리를 살게 두셨고요. 자, 유의하는 인간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이 놀이라고 합니다. 노는 놈이 성공한다라는 책을 쓰신 김정은 교수님이 놀이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지금 내 기분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자, 기분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혹시 어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받았거나 정말 내 아이가 시험을 너무 잘 봤거나 또 남편, 내 아내, 친구, 옆집 이웃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너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요. 내 기분이 항상 기분이 좀 업돼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를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별로 뭐 그다지 신경이 거슬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넓은 아량의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우울해서 또 SNS를 들여다봤는데 남들은 다 여행 가는 사진이 올라가져 있고 막 남편하고 이렇게 또 커플 사진 찍어져 있고 애인하고 커플 사진 찍어 있고 맛집 가는 사진이 막 찍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맛집을 같이 갈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내 삶이 불행해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누가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빠요.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그냥 쳐다만 보고 갔을 뿐인데 그 눈빛에 내 많은 해석을 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내 기분을 즐거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놀이하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이의 주된 기능은요, 카타르시스고요. 이 카타르시스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켜 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혼난 뒤에 인형놀이를 하면서 엄마한테 혼났던 말, 아빠한테 혼났던 말 그대로 하면서 인형을 혼내잖아요. 그런 혼내는 그런 놀이와 같은 현상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 삶에서 나만의 놀이를 통해서 내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거 아니면 이루지 못한 것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좀 자랑스럽고 좋은 거, 기쁜 것 이런 것들로 새롭게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일이 아닌 모든 것을 놀이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재밌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놀지 못하는 우리, 특히 이 어른들이요. 아이다운 놀이성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렇게 논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아마 어저께 본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는 이야기하면 드라마의 이야기, 드라마 스토리, 아니면 영화 스토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실 주로 TV 매체나 우리가 스마트 앱으로 다운받는 그런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글들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TV나 스마트 앱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단편적인 메시지만 주게 되는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 안기고 싶은 욕구가 있고 안아주고 싶은 욕구가 두 가지가 다 있대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말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를 받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표현이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호모 나렌스라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사는 게 바쁘고요. 힘이 들어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도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바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내 이야기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을 하면서 이렇게 좀 기억나는 아이들이 두 명이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첫 번째는 어떤 남자아이였어요.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전혀 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의 감정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니? 라고 말했더니 그냥 그저 그런 상태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저 그런 상태니? 라고 했더니 그냥 나 혼자 참으면 모두가 행복하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여자친구였는데 고등학생 여자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 너는 집하면 생각나는 게 뭐니? 너는 즐거울 때가 어디니? 했더니 집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만 아니면 될까? 또 궁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너에게 집이란 어떤 존재니? 그랬더니 집은 들어가기 싫고 정말 가기 싫고 나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세 아이 중에 큰딸이래요. 큰딸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집안일도 설거지도 엄마가 해야 되는 모든 일까지 본인이 도맡아서 해야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공연으로 극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그 아이가 힘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들었던 기억에 그 아이를 직접 데리고 나와서 혹시 너에게 주인공인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가가서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참자 참아 힘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그냥 좀 참으란 뜻이에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힘내, 힘! 이러면 좀 에너지를 받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정말 내 에너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이야기들을 저희는 들어줄 분이 계시죠. 우리에겐 유일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사실 내가 너무 아프다는 이유로 이걸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내 이야기를 한쪽에다 이렇게 치워놓고 아니면 묻어놓고 그리고 억지로 잊어버리고 이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조차도 내 이야기를 들고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가 혼자서 정말 힘이 들어서 가끔 하늘을 볼 때나 정말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올 때 그럴 때 그 무거운 발걸음에서 나의 이야기를 가끔 기억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근데 그거 아시나요? 잊어버리려 하고 묻어두려고 했던 내 이야기를요. 다시 하늘에 탁 띄우면요. 그것이 구름이 되고 그것이 바람이 되어서 나를 다시 감싸고요. 또 밤하늘의 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에서 마음치유법 중 하나는 어릴 적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고르게 한대요. 그 이야기 하나를 골라서요. 천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간에 그 이야기만 계속 들려준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되면 치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믿겨지시나요? 참 저도 사실 안 믿겨지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불쑥불쑥 이렇게 생각나는 이야기, 혹시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살아간 이야기 중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그 여러분의 얘기,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제가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당신 삶에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얘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나는 별로 스토리도 없는데, 역경도 없는데, 사람이 꼭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기는 어려우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남의 집에 많이 맡겨져 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진 상황에서 좀 나이가 조금 초등학교 이전에 이렇게 다시 원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한 번도 왕래가 없었던 가족들끼리 다시 모이면서 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큰오빠가 저를 무지하게 때렸어요. 폭력이 좀 심했어요. 근데 맞는 데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요즘 말로 애들 말로 그냥 맞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거슬리면 때리는 거예요. 근데 뭐 구구단 외우는 책받침 던져주고 무조건 구구단 외우라고 해요. 그리고 구구단을 못 외우면 또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구구단을 외웠어요. 1단부터 9단까지. 제가 생각하면 천재였습니다. 그 나이에 외웠다는 건. 그런데 오빠 앞에서만 서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아시죠? 무서운 존재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거. 사실 오빠 앞에서만 저는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또 야구를 좋아해서요. 야구하는 날이면 꼭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텔레비전 채널을 틀게 해요. 근데 예전에는 텔레비전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 채널이었잖아요. 저는 인간 리모컨이었습니다. 돌려 하면 돌려야 돼요. 그런데 손님이 조금 들어가서 다다닥 하고 2번 정도 돌려서 채널이 맞지 않을 때는 또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야구가 보는 게 지루해서 자기가 이렇게 놀러 나가요. 근데 놀러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 야구를 끝까지 다 보라고 해요. 보라고 하면서 야구가 지는지 어떻게 있는지 9회 말까지 보고 점수를 자기가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오빠가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9회 말만 보고 점수만 보면 되는 걸 그것도 모른 채 그 어린 나이에 그 재미없는 야구를 끝까지 다 봤어요. 순진하기도 하고 나쁜 말로 하면 멍청하기도 했죠. 근데 이런 사실들을 제가 대학생이 되고서야 엄마가 알게 되셨어요. 근데 엄마가 저는 알게 되면서 굉장히 기뻤는데 왜냐하면 엄마가 알게 되면서 반드시 오빠를 응징해주고 처벌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엄마는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 오빠한테 맞았다며? 그게 왜 그랬대? 끝! 이게 전부였어요. 완전 배신감이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오빠한테 모든 감정을 철회시키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치를 떨고 주는 거 없이 미워하기도 했죠. 그런데 가만히 애정어린 눈길로 나의 몸과 마음, 내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여다보세요. 반복되는 정서, 감각, 보이는 이미지, 말, 행동, 선택하는 사람 등 내가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핵심 키워드를 찾아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맞은 고통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오빠가 때리면서 한 말, 너는 멍청해. 니 가진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 엄마가 등 돌리면서 한 말, 걘 왜 그랬대 하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제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유지하고 또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와 타인을 신뢰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위험한 것이 있든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런 비속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나를 믿어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도록 나는 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 내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과 조연으로 사는 것은 정말 삶의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 관심사가 주인공이 됐을 때는요, 내 삶의 관심사도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찍정이를 걸러내는 것에 관심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거두는 데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를 살아도 정말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지만 과거는 현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과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현재가 즐거우면 과거의 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과거를 보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성찰이든지 아니면 지금이 즐겁지 않아서든지요. 그때 뭐뭐 했더라면 사실 우리는 이런 라면 공장을 사실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면 공장의 공장장 주인으로 살든지 내 이야기에 정말 주인공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관점은 지금이 정말 이 현재가 아쉽고 또 다른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라고 선물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선물과 같은 단어인 거 아시죠? 선물과 같은 현재에 알곡과 같은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또 누군가의 알곡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 놀이하는 상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속에서 확신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과 공동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에는요,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잘못했어, 잘했어, 이렇게 개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내 감정을 분류하고 생각들을 개입하고 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병들기 시작했거든요. 획일적인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에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젠 길들여지지 마시고 모든 아픔의 기억들은 누군가의 아픔을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으시면서요. 당신의 이야기에 가치를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놀아드립니다.